자, 우리 태음인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태음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태음인은 장부가 어떻다? 뭐가 크죠? 간. 간데, 작은 게 폐소. 자, 간대 폐소. 이래가지고 이제, 병을 나누는데, 둘 다 오장이잖아요. 이걸 이제 부로 바꿔요. 부로. 폐의 부가 뭐죠? 동무 입장에서 위완이에요, 위완. 위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병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표병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표병인데, 이 작은 장부는 기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한을 받아가지고 표에 한이 생긴다. 그래서 표한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죠? 간이 크잖아요. 그럼 얘는 그래서 이게 열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표가 2로 바뀌고 그래서 간이 열을 받아서 속에 열이 생기는 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소양인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간이 열을 받아가지고 속에 이 열증이 생기는 이 병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열병의 첫 번째는 뭘 하느냐면은 양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양독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됐다? 독이 됐다. 이런 병증. 이게 태음인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에 앞서서 동문은 항상 상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젠까지의 모든 의서들을 뒤져가지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조문들은 각각 어떤 것일까 해서 그걸 쭉 찾아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 주갱에 대해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을 싣고 있습니다. 주갱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주갱. 자, 양독이라고 하는 거는 주갱이 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우선 얼굴에 빨간 반점이 생긴다. 적반이 생긴다. 적반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비단무늬 모양의 금문 모양의 이 반점, 빨간 반점이 얼굴에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상부 쪽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열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후통이 있고 다음에 고름과 피가 섞인 침이 나오고 이걸 뱉고 타해가지고 농혈 이렇게 했죠. 농혈. 자, 이런 증상들이 양독이다라고 주갱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따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양독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주갱도 치법을 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 갈근 해기탕을 써라. 라고 했고, 해기탕. 갈근 해기탕은 지난번에 잠깐 다뤘어요. 또는 뭐냐면은 흑노환을 써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조금
1차적으로 써야 할 게 갈근 해기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흑노환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갈근 해기탕에 이 갈근이 들어가 있죠. 갈근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올리는 데 씁니까? 열을 낮추는 데 씁니까? 우리 태음인에서. 낮추는 데 썼어요? 낮추는 데 쓰는 대표약. 그러니까 열자한테 쓰는 대표약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다? 갈근과 대황. 대황이죠. 열 완전히 잘 빼는 게 대황이잖아요. 그러면 열을 올려주는 한자한테 쓰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열나게 하는 부분, 땀도 나면서 마황, 의인, 율무 있죠? 율무. 그 다음에 건율, 밤. 이런 것들은 한자한테 썼어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약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 하는 역할이 한과 열, 이런 부분을 이제 다스리기 위한 약재들이다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기잖아요. 기욱이죠, 기욱. 기욱에 있는 열을 빼내는 역할로서 이제 뭐 갈근 해기탕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노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심해졌을 때 열이 더 심해지고 내부적으로 열이 좀 더 심해진 상황이 덧붙여졌을 때, 그래서 갈증이 심해지고 할 때는 흑노환을 쓸 수가 있다. 이 흑노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주갱이라는 사람이.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양독이나 괴상한, 그러니까 상한으로 인한 양독. 자, 이럴 때 의소불치, 의사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정백이 이미 다했어. 정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백이라고 하는 것은 혼백의 백자예요. 그죠? 혼백할 때 백자예요. 혼백.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게, 물질적인 생명을 얘기할 때 백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정신적인 생명을 얘기할 때는 혼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래서 물질적인 생명으로서 이런 부분이 이제 다해 갈 때, 그렇지만 심하 부분이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으면 억지로 입을 열고 흑노환을 부어 넣어 줘라. 만약에 이걸 삼킬 수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약들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죠. 갈근 해기탕의 경험방 두 번째 4페이지에 있어요. 중간에. 갈근 해기탕을 보시면 우선 이거는 뭐가 주약이고 뭐 다른 거 군약이고 신약이고 구분이 없이 그냥 똑같이 한돈씩 들어가 있는데 보시죠. 갈근이 들어가 있죠. 갈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약이 이제 황금이 들어가 있어요. 황금은 뭐죠? 황금은 폐의 열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차가운 약이에요. 폐의 열을 내려주기 위한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해를 해 주시죠. 길경이 있고, 길경. 이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길경, 승마, 백지. 그러니까는 갈근, 황금, 길경, 승마, 백지. 그 다음에 다른 약재들을 쭉 시오는 간의 열을 내려주는 거고, 백작약도 차가운 약재죠. 피로를 회복시키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강활. 그 다음에 석고는 어디에 열을 사한다? 빼준다? 위장. 위장의 열을 빼주는 용도로서 석고를 쓰죠. 그러니까 열을 다 내려주는 약재들이 쭉 들고 감초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갈근 해기탕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갈근 해기탕인데, 이게 공신의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갈근 해기탕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상한론과 관련해서 이제 양명병을 치료할 때, 양명병은 열증이잖아요. 열증. 이 양명병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이 뭐죠? 열증을 대표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옛날 방으로 백호탕이죠. 백호탕이잖아요. 이거는 열 빼주는 약이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약으로 석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석고. 그 다음에 양명병 중에 소변분리에 쓰는 약이 있어요. 소변분리? 절영탕이에요. 절영탕. 이건 이뇨약이에요. 소변분리 이뇨약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갈근 해기탕이 양명병에서 다루기 위한 주로 3개로 대표되는 그러한 약이에요. 옛날에 나와 있던 갈근 해기탕.
해기탕, 갈근 해기탕, 이런 세 가지가 양명병의 이제 대표적인 약이고 각각의 증상에 따라서 이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양명병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양명병. 그리고 어떤 거냐, 목동, 눈이 우리하고 코가 마르고 그 다음에 눕지를 못해, 열이 심해가지고 이럴 때 쓰는 약이다. 그런데 동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걸 태음인한테 써야 되잖아요. 태음인한테 쓰려다 보니까는 태음인한테 맞지 않은 약재들이 쭉 있어요. 시오, 백작약, 강활, 석고, 감초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음영을 좀 줬죠. 뒤에 붙어 있는 얘네들은 다 빼라. 그리고 나서 갈근 해기탕을 동무는 태음인한테 맞춰가지고 자신의 갈근 해기탕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잠깐 가서 보실까요?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신정방의 첫 번째.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갈근을 주약으로 확실하게 씁니다. 그래서 갈근은 태음인의 열증에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고 많이 써도 되는 아주 순한 약이고 그런 약이에요. 약재예요. 그래서 갈근을 세 돈을 쓰죠. 그 다음에 황금을 쓰고, 황금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길경, 승마, 백지를 쓰는데 여기에 뭘 덧붙이냐면은 고본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입니다. 고본. 자, 고본이 그럼 뭐냐? 고본. 고본은 기본적으로 여기 고본, 높을 고 비싼 거 위에 이 초두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전정두통에 쓰는 약이 고본이에요. 두통 중에 여러 가지 두통이 있잖아요. 뭐 전정두통, 그 다음에 이 양명두통, 그 다음에 태양두통, 기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요. 여기에 약재들이 좀 더 달라요. 근데 이제 전정두통, 맨 백회 쪽이 아프다, 머리가. 이때 쓰는 게 고본입니다. 고본. 이 고본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고본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페이지에 잠깐 가서 보면은 보죠? 약성가 보면은 고본이 자, 기가 온하고 풍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뭘 또 하냐면은 한습에 의한 전정통을 없애준다 되어 있죠. 한습에 의한 전정통을 없애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도 없애주고 전정통을 없애주는 약재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동무는 어떤 용도로 갈근 해기탕에서 이 열을 없애주는 용도로 씁니다. 거기에 추가를 시켜줘요. 고본 자체를.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고 다시 앞으로 가보죠. 자, 갈근 해기탕이 이렇게 흑노안을 같이 볼까요? 흑노안은 경험방 두 번째 쪽에 흑노안이 있는데 흑노안을 한번 보시죠. 흑노안. 흑노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자, 갈근 해기탕에 주로 들어가 있는 게 갈근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차가운 약들, 황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흑노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약이 뭐냐면 대황이에요. 대황. 그 주약으로 마황하고 대황이 들어가 있죠. 마황은 열을 내는 건데, 하여튼 열을 내는 것과 열을 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든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황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망초가 들어가 있어요. 대왕 망초가 흑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열을 빼주는 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왕 망초. 우리가 대승기탕 알죠? 대승기탕에서 대왕 망초. 그 다음에 뭐죠? 후박 지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대승기탕이잖아요. 대승기탕은 속에 있는 열을 빼주기 위해서 쓰는 약이잖아요. 또는 적을 빼주기 위해서,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약이잖아요. 그 대왕 망초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덧붙여서 마왕과 황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흑노안입니다. 근데 흑노안에 또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부점이에요. 부점에는 솥단지죠. 솥단지 아래쪽에 끓음이 있어요. 그거를 긁어다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조돌묵은 굴뚝에 그 시커멓게 그 연기가 나가다가 그 벽에 붙어가지고 붙어 있는 것을 쓴 겁니다. 네. 그 양상지는 뭐예요? 대들보위에는 먼지잖아요. 자, 이것도 갖다 썼고, 소맥로는 밀깐부기, 까맣게 탄 밀 있죠? 뭐 여기 무슨 그 병에 걸려 탄 거. 이것도 갖다 썼고, 이런 것을 여기다가 섞어가지고 쓴 약을 만든 게 흑노안이에요.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요즘은. 자, 이거는 언제 쓰냐고 나와 있냐면 아래쪽에 나와서 활인서 주경이 얘기했는데,
자, 양독이나 괴상 안에서 의사가 치료를 못해가지고 거의 생명이 다 꺼져가는데 가슴 아랫부분은 여전히 따뜻한 순간 억지로 입을 열어서 이 약을 집어넣으면은 삼키면 살 수가 있다. 이게 흑노안이라는 겁니다. 어떻든 속에 있는 열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열을 빼주는 역할로서 한다. 근데 동문은 이건 망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쓸 수 있는 약이 아니다라고 뺐어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다시 첫 장으로 가보시죠. 자, 그래서 주갱은 이 양독에 대해서 조금 약한 부분은 갈근 해기탕으로 쓰고 이게 좀 더 심해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면 흑노안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흑노안은 뭐가 들어가 있다? 대황망초가 들어가 있는 약이다. 그러니까 대황이 들어가 있는 약이다. 직접적으로 열을 쳐내는, 속에 있는 열을 쳐내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에 이어서 이천도 여기에 대해서 양독 관련해서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 대왕의 열을 올리고 망의 열을 올리는 걸 왜 함께 썼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역할이 있나 보죠? 발열을 시켜서 열을 스페이스로 빼내는 거라는 거죠. 발한 작용이 되게 또 세죠? 마황은. 그 역할을 염두에 두고 한 걸 수 있죠. 자, 이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자, 이천은 의학인문에서 얘기한 거겠죠. 자, 오한이 작아요. 오한은 얼마 안 되고 발열이 있어요. 오한은 얼마 없는데 발열이 있고 이럴 때는 갈근 해기탕을 써라. 그러니까 미오한이 있고 발열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앞서 나온 갈근 해기탕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 부분 말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눈이 우리하고 목동 눈이 우리하고 코가 건조하고 비건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점에 땀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땀이 팍 나는 증상이 있으면서 덧붙여서 폐가 있다. 폐는 뭘 얘기를 하는가? 변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폐. 자, 변비 또는 변폐 잘 안 나와. 그리고 삽은 뭐겠습니까? 삽은 요삽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소변도 열정이 생겨서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만은 복만 정도로 생각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은 속이 그득하고 그 다음에 갈증이 있고 그 다음에 광증이 있고 그래서 서머를 하고 이건 열이 속에 꽉 차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새로운 약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갈근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갈근 승기탕을 써라. 갈근 승기탕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조위 승기탕. 갈근이래. 네. 갈근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옛날에 그 갈근 승기탕은 동무가 한 거고 조위 승기탕을 써라. 조위 승기탕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조위 승기탕도 대승기탕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이 승기탕은 기본적으로 변비를 내보내고 열을 빼주고 하는 역할로 썼었는데 가장 강한 게 뭐다? 대승기탕. 두 번째로 강한 게 이 조위 승기탕이라는 거예요. 제일 약한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한 게 소승기탕. 왜냐하면은 대승기탕에는 대왕망초가 들어가 있죠. 이 조위승기탕에도 대왕망초가 들어가 있어요. 그 몇 페이지 있죠? 4페이지에 보시면 조위승기탕 첫머리에 나오죠.
대황망초하고 감초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이승기탕. 예. 여기가 들어가 있고, 소승기탕에는 망초가 없을걸?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이승기탕이 대승기탕보다는 약하지만, 어떻든 이러한 역할, 속에 있는 열을 빼는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조이승기탕 아래쪽에 보면 상한 이증에 쓴다. 이증에 쓰죠. 속에 있는 열을 빼내는 거고, 대변이 굳어지고 소변이 적삽해질 때, 그래서 속에 열이 꽉 차가지고 헛소리를 해대고 열이 막 밀려오고 할 때, 이때 그 열을 빼내는 역할로서 조이승기탕을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천은 양독에서 열이 안으로 들어가고 심해지고 열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조이승기탕 가지고 속에 있는 열을 빼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흑노환 대신에. 근데 둘 다 대왕이 들어가 있어요. 승노환도 대왕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왕망초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이승기탕도 대왕망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이천은 표와 이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열이 표에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얘기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눈이 우리하면서 잠을 못 잔다. 이때는 해기탕을 써라라고 했는데, 해기탕은 갈근 해기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갈근 해기탕을 쓰고 열이 표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열이 안으로 들어가서 광증이 나고 헛소리를 하면은 그때는 조이승기탕을 써라.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핀트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밖에 쓸 때는 갈근 해기탕 또는 조금 약한 듯 하면 갈근 해기탕을 쓰고, 열이 안으로 들어가서 더 심해진 상황이면은 대황과 망초가 들어가는 그런 조이승기탕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의미는 비슷해요.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자, 공신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공신이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공신이 양명병에 대해서 갈근 해기탕을 써라 라고 했는데, 양명병 중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눈이 우리하고 목동, 그 다음에 코가 건조하고 비건, 전부 이렇게 앞에 양명 라인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둑와 눕지를 못해. 열이 심해가지고. 이럴 때는 갈근 해기탕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덧붙입니다. 삼양병은 기본적으로 이제 열이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양병이 심해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양독이 된다라고 얘기를 정의를 해주고, 그러니까 양독은 삼양병이 심해지면 양독이 되고, 이때 이 양독이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자, 우선 얼굴이 붉어지면서 면적하면서 눈도 붉어지는 면적 안홍의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온몸에 반점들이 나타나요. 신발 반점이 나타난다. 반황이라고 하는데, 누른 점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간혹 설사를 하는데 노랗거나 붉은 색의 설사를 하고, 육맥이 모두 홍대하고, 이거는 열이 안으로 들어가지면 극심한 경우잖아요. 이때는 흑노환을 쓸 수가 있다. 흑노환을 다시 이제 소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노환이든 조이승기탕이든 여기는 대왕망초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동무가 정리를 합니다. 그 논왈해서 정리하죠.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재증. 왜 우라고 했죠? 왜 오른쪽이라고 했죠? 한자 옛날 책을 쓰면은 이렇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써가잖아요. 세로 이렇게 써가고.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건 전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러한 재증은 다
당연하게 갈근 해기탕하고 흑노안을 적당하게 알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좀 쉴게요.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독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부터 나올 얘기는 간열에 의한 온증을 쭉 얘기를 해 갈 겁니다. 자, 보십시다. 영추부터 소환이 되는, 영추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척부의 열이 심하면, 척부라고 하는 거는 이걸 뭘 얘기하는지 사실 판단이 쉽지 않은데, 우리 맥 가지고 뭐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척부의 열이 심하고, 그 다음에 맥이 성하고,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됐어요. 맥이 성하고, 그 다음에 조하다. 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그 조는, 그러니까 변이나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맥이 성하고, 조하면, 이게 안에 열이 심하다는 거잖아요. 주로. 이거는 온병이다. 라는 얘기가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숙화 옛날 사람이죠. 맥경의 왕숙화. 주로 맥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자, 온병의 맥은 음양이 모두 성하다. 음양이라고 하는 걸 뭘까요? 겉에 있는 맥과 속에 있는 맥을 같이 얘기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대해서, 자, 열이 굉장히 지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부맥으로 볼 것 같으면은, 바깥의 맥을 살펴보면은 활맥이 되고, 그걸 눌러가지고 안에 있는 맥을 볼 것 같으면은 산사판 맥이 된다. 이건 이제, 왕숙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덧붙였어요. 자, 하여튼 이런 언급을 했다. 맥을 가지고 이 열병, 온병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걸 이제 동무가 찾아가지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쭉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맥법에 대해서, 맥법도 이건 뭐 왕수가 관련된 거죠. 뭐 후세 사람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온병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맥법에서 얘기한 온병. 자, 온병이 한 2, 3일, 온병에 걸려가지고 2, 3일 후에 어떤 증상이 있게 되면, 예를 들자면은 체열, 몸에 열이 있고, 배가 그득하고 두통이 있고, 그런데 음식은 그대로이고, 음식은 먹는 것은 그대로예요. 근데 맥이 곧고 빠르면 8일 만에 죽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죽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온병에 걸려서 그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4, 5일쯤에 두통이 생기고, 배가 그득하면서 토하고, 맥을 짚어보니까는 세맥과 강맥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12일 되면 죽는다. 온병이면 죽는다예요. 그 다음에 온병이 8, 9일 됐을 때 만약에 머리와 몸이 아프지는 않아. 그 다음에 눈이 빨갛지도 않아요. 안색도 변하지도 않은데 설사를 합니다. 그리고 맥이 산맥이 떠요. 그런데 누르면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고 힘이 별로 없고, 맥을 짚을 때 떼니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이러한 맥이 있으면, 그러면서 동시에 심하가 단단하면은 17일 만에 죽는다. 그러니까 온병이면은 무조건 죽는다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언제 죽을지가 문제지. 옛날부터 이렇게 온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온병이라고 하는 거를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거는, 온병이라고 하는 것은 외감성, 급성 열증이에요. 외감성, 급성 열증인데, 플러스 여기에는 이제 그 전염과 관련된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열이 극심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있었고요. 공신이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를 붙입니다. 자, 공신이 온병에 대해서 얘기한다. 양양대열, 대열이 엄청나게 열이 나고, 그런데 맥이 소하다. 맥이 소한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얘도 죽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온병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하는데
그 통증이 심하면은 이것도 역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죽는 얘기가 쭉 나오네. 그렇지만 공신은 자기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온역, 그러니까 온병이라고 하니까 온역으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전염병이었어요. 자, 만력 병술련, 그러니까 만세력으로 병술련에 이 공신이라는 사람이 대량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여우 대량 그렇게 대량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때 온역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증상을 보니까 그 온역의 증상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증한 장열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점점 증가하는 이거는 이 증자는 요 증자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 증오하다 할 때 증자로 이해를 해도 돼요. 아주 싫다. 이거는 뭐보다 큰 거냐면은 오한발열보다 더 센 얘기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래요. 오한발열은 일반적인 얘기고 오한보다 더 심해진 건 증한이고 발열보다 더 심해지는 것은 장열인 거니까 이 오한발열이 되게 세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증한장열이다. 그러니까 지금 온병에서 증한장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면 얼굴과 머리 그리고 항협 이 목과 뒷목이죠. 항은 뒷목인가? 뒷목이죠. 그러니까 목과 이 볼 이런 부분에 적종 이 붉게 부어오르거나 붉게 이 종기가 나는 이러한 증상들 전부 열이 나는 증상이죠. 그 다음에 인후종통 이 목구멍도 부어오르는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혼괴 이 정신이 나가는 이런 호수 상태에 가는 정신이 없는 이러한 상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온역이 딱 들었을 때 참 손을 쓰기가 어려웠는데 그 오른쪽에 내가 한 가지 비방을 찾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발 일 비방 해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공신이 찾았어요. 이성 이 성인할 때 성자잖아요. 이성 그 다음에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약이다. 이성구고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성구고환에 들어간 약이 뭐냐? 첫 번째 대황 내량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긴 저하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하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른 보면은 이거 뭐 돼지 이빨에 뭐 뼈를 가지고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풀이에요. 조협, 조각 또는 조협 이렇게 쓰나? 뭐 조협이라고 하는 풀이에요. 풀 또는 뭐 그 아래는 아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입니다. 네, 네. 풀이에요. 풀 이거는 그래서 대황과 이 저하조각 이 두 가지를 쓴 거예요. 두 가지를 쓴 거. 그래서 두 개인데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구고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를 밀가루 풀에다 해가지고 녹두대로 만들어서 50개나 70개쯤 먹였어요. 딱 먹이니까 이걸 딱 먹으니까 땀이 쫙 나더라는 거예요. 땀이 쫙 나면서 병이 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이 쫙 나면서 병이 나는 거예요. 이 대황, 그래서 여기에 그 아래 약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 아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하조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개관규, 모든 그 피부의 구멍을 확 열어버려. 그리고 발표하는 약으로 아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고 지금 속에 열이 꽉 차 있는데 이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표를 확 열어버려요. 대황은 사제화, 모든 화를 제거하는 거로서 이 통 길이 그 속에 있는 걸 확 열어버려요.
다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있는 것이 열이 모두 잘 빠져나갈수록 각자 역할을 속에 있는 걸 빠져나가도록 하는 역할로는 대왕이 하고 겉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은 이 조각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병을 치료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 조각이 본초 잠깐만 그 저기를 볼까요?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장인가 5페이지에 보면은 예, 5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만병해충 그 아래쪽에 이거는 이승 구구환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조라고 들어가 있는데 얘는 통관규라고 돼 있잖아요. 통관규, 부종,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 토담에 묘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든 관규를 모두 확 열어주는 그러한 약재다. 이래서 열을 확 빼줬다 이거 갖고 그래서 온역을 치료를 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공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는 완전히 효과 봤다 얘기죠. 그 아래쪽에 이제 그 40부정지기에 이제 감촉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증상을 쭉 얘기하는데 참고용으로 한번 쭉 읽어보죠. 다면이 옹성하다. 다면 그 가래가 목구멍에 꽉 차고 하는 부분 이게 다면 옹성이고 그 다음에 번열이 있고 두동신통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증한장열 되게 춥고 열나고 그 다음에 한강 정동 그러면 이 목이 뻣뻣해지면서 이 눈도 우리하고 그 다음에 음식은 그대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괜찮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거의구 돼 있죠 오른쪽에 기거는 그냥 그 행동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의구는 많이 들어보셨죠? 의구 옛날에 그 나오죠?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었구나. 그렇죠. 그때 이 의구예요, 의구. 의자에 이미 옛날하고 똑같다는 뜻이 있지만 뒤에 구자까지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가곡에도 나와요. 산천 의구란 말 예시인의 허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의구예요, 그 의구가 아니고 의구 기거가 그러니까 사는 것도 먹는 거라든지 이 생활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심해지면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이 얼굴이 붉어지고 목이 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작고 큰 뺨에 종기가 생길 수가 있고 후비 목구멍이 이렇게 목구멍이 저리다? 하여튼 이럴 수가 있고 해수 조점은 이거는 아주 진한 가래에 의한 기침이 날 수가 있는 거고 분체는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40부정지기에 감촉되면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쭉 나열을 해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우리가 5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쭉 얘기한 것을 동무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무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논왈 하면요. 동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열 온증에 대해서, 온병에 대해서 동무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상으로 이제까지 나온 거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증한장열. 증한장열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삽하다. 조삽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소변, 대변들이 다 잘 안 나오고 열이 많아가지고, 이럴 때는 열이 되게 심한 상황, 이때는 뭘 쓰느냐 하면은 조각대왕탕을 써라.
조각 대황탕을 써라. 조각 대황탕을 써라. 또는 갈근 승기탕을 써라. 갈근 승기탕을 써라. 조각 대황탕에 아까 그 이성구구환 있죠? 대황하고 조각. 대황하고 조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동무가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이성구구환 딱 두 개만 돼 있는 걸 태음인한테 맞게끔 몇 가지를 더 섞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대황과 조각이 들어가 있고 갈근 승기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황이 들어가 있어요. 대황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물론 갈근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약은 대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조각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조각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는 다른 약들이 들어가 있고 무슨 약들이 들어가 있는지만 간단히 일별해 보죠. 5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 가면 신정방 두 번째 보면 조각 대황탕이 나와 있죠. 조각 대황탕은 다른 말로 사성구구환. 아까 이성구구환에서 두 개가 더 늘어났다. 동무가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대황과 조각을 좀 아래로 낮추고 그 위에 그거보다 더 집어넣는 게 뭐냐면은 뭐가 들어갔어요? 승마하고 갈근을 집어넣어놨어요. 승마하고 갈근. 그래서 얘를 언제 증한장렬하고 두면 항협 적종이 있을 때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래다가 야 이거 조심해서 써라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3, 4첩 이상을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3, 4첩. 3, 4첩 이상을 쓰지 말아라. 이 갈근은 뭐 많이 써도 괜찮은데 승마를 지금 세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대황과 조각을 같이 쓰면은 이것이 굉장히 양력이 준맹하다 그랬어요. 양력이 아주 세니까 서너 첩 이상을 쓰지 마라. 열을 확 빼버린다는 얘기겠죠. 속에 있는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약재가 결합돼서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는 조심해서 써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 조각 대황탕이고 그 아래 보면은 갈근 승기탕 이거는 그 승기탕의 그 부분으로 대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황이 들어가 조위 승기탕에 아까 잠깐 보셨죠? 그 조위 승기탕을 태음인한테 맞게 고친 거라고 했죠. 갈근 승기탕. 갈근이 주약이고 그 다음에 황금 대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길경승마 백지. 길경승마 백지가 그 아래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황의 효과를 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갈근 승기탕이. 근데 대황을 좀 배로 늘려. 그러니까 대황을 주약으로 올려. 갈근처럼. 이렇게 되면은 갈근 대승기탕이 되는 거고 지금 대황을 2돈 쓰고 있잖아요. 그 대황을 절반으로 줄여. 한 돈으로. 그러면은 갈근 소승기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양력을 세게 하거나 또는 약하게 하거나 이렇게 조절해서 쓸 수 있게끔 얘는 뭐 하는 거다? 갈근 승기탕은 열 빼는 거다. 물론 갈근 해기탕도 열 빼는 거고 갈근 승기탕도 열 빼는 거예요. 해열제예요. 근데 쓰는 용도가 약간씩 틀려요. 갈근 해기탕에는 대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갈근 승기탕에는 대황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속에 열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갈근 승기탕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는 게 열이 심하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갈근 승기탕이 맞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열을 뺄 때 그 속에 열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변이라는 거예요. 대변의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갈근 해기탕을 쓸 것이냐 갈근 승기탕을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약을 쓸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추상적인 부분이고 뭐 심하다 약하다 이 대변을 보면 대변 상태가 어떠냐를 보면은 속의 열이 어느 정도라고 판별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맞췄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자 동무는 이렇게 온병일 때 두 가지를 써라. 자 조각대왕탕을 쓰거나 자 갈근 승기탕을 써라. 약의 느낌이 조금씩 틀려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열이 날 경우도 한번 보죠. 그 아래쪽에 보면은 두면, 항협, 적종. 그러니까는 얼굴, 머리, 목, 볼 이런데 붉은 종기들이 나오는, 이것도 열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역시 조각대왕탕이나 갈근 승기탕, 대황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약을 써라. 열이 심하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왼쪽은 변비가 있는 상황이에요. 대왕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대왕을 쓴다는 얘기는 설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변비나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인 거고, 열에 의해서. 오른쪽은 뭐예요? 체열, 복만, 자리라고 그랬어요. 몸에 열이 있어요. 그리고 속이 그득하지만 설사를 합니다. 설사를 해요. 이때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설사인 경우에는 대황을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설사를 하게 되면 대황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도 열이 심한 상황이다 하면은 이거는 이증이라고 했고, 갈근 해기탕을 써라. 대왕이 안 들어가면서 열을 내리는 걸 써라 라고 돼 있고, 한이 더 우세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건 표증이지만은 아주 태중증이기 때문에 태음 조이탕에다가 승마 황금을 집어넣어서 써라 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온역인데 위완 한증으로서, 위완 한증이라는 얘기는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역이었었어요. 열증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설사를 하는데 열이 극심한 상황인 거죠. 열도 심한 상황인 거예요. 특히나 한자인 경우에 썼던 게 뭐냐면은 태음 조이탕에다가 승마와 황금, 이거 차가운 약들이거든요. 얘를 섞어서 썼어요. 열증을 처리하기 위해서. 태음 조이탕은 뭐냐면은 태음인들은 열자와 한자를 구분을 해요. 기본적으로 한자들,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한테 맞는 약,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 태음 조이탕입니다. 태음 조이탕. 여기는 따뜻한 약재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약재는 뭐냐면은 의인, 건율, 마황 이런 것들이 태음 조이탕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 열이 있으니까는 차가운 약재를 섞어서 써라. 그래서 승마와 황금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설사를 하지만 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위에 이제 아주 열만 있는 경우는 갈근 해기탕을 써라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얘기한 이증과 표증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증과 표증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간열증은 이증으로 보는 거고, 우리 아까 우리가 간열증은 이증으로 보는 거고, 위완 한증은 표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보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되게 어려워지는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치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치료해 봤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쭉 한번 읽어가면서 보죠. 자, 간열에 의한 열증, 온병을 치료해 봤는데, 보시면은 그 태음인이었어요. 평소의 병이 어떤 병이냐면은 안병이 있었어요. 수년 동안 안병이 있었는데 때때로 있다가 때때로 없어지고 하는 안병이 있었어요. 안병은 기본적으로는 열병이에요. 그죠? 안병은 기본적으로 속에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간열이 있으면 안병이 있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열이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온병에 걸렸어. 온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뭔 약을 썼냐면은 열이 많고 한이 작은 탕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이제까지 얘기한 열에 대한 거는 갈근 해기탕이나 아니면 갈근 승기탕을 대별을 보고 써야 되는데 왜 갑자기 열다 한소탕이 나왔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 뒤에 우리 한 6페이지쯤, 아니다 5페이지쯤 보시죠. 5페이지쯤에는 자, 열다 한소탕 아래쪽 부분에 보면 열다 한소탕이라고 나와 있죠. 열다 한소탕에 보면은 갈근이 들어가 있고 황금 고본 비슷하죠?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이게 갈근
해기탕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복자, 길경, 승마, 백지. 길경, 승마, 백지도 똑같잖아요. 나복자만 좀 더 들어가 있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 아래쪽에 표 있죠? 세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자, 이건 태음인 열중에 쓰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갈근 해기탕, 그 다음에 가운데는 열다한소탕,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갈근 승기탕. 약을 비교해보면은, 자, 갈근과 황금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위에 군약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용량이 약간 틀려요. 갈근 해기탕은 3돈, 1돈 반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열다한소탕이나 갈근 승기탕은 4돈, 2돈,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더 세다는 이야기죠. 세다는 얘기고, 두 번째, 갈근 해기탕에는 고본이 들어가 있고, 갈근 승기탕에는 고본 대신에 대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빼주겠다. 이래가지고 대황이 들어가 있는 게 갈근 해기탕이에요. 그런데 열다한소탕은 기본적으로는 고본이 들어가 있지만, 고본의 용량을 늘려가지고 고본이 들어가 있지만, 가끔씩 증상에 따라서 대왕을 한 돈씩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럼 대왕은 언제 추가하겠습니까? 대변이 굳어질 때, 대변이 불통증이 생기면은 그때 대왕을 여기다 하나씩, 한 돈씩 추가해서 쓰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열다한소탕에 들어가 있는 건 나복자. 나복자는 그 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소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후중기도 없애주고 하는 뭐 이런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약이 세지만 좀 조화롭게 위장 부담을 덜 해주려고 했나? 하여튼 나복자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똑같아요. 길경, 승마, 백지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약이 다 비슷하고 용량만 조금 다르고 고본이 들어가느냐 대왕이 들어가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언제 쓰느냐? 그 아래쪽에 있죠. 간열의 열증에 온병에 쓰는데 해기탕은 설사를 할 때 쓰는 거고 변이 그 다음에 열다한소탕은 설사는 아니고 변이 무르거나 그때 쓰는데 만약에 대변이 조삽해지면 그때는 대왕을 집어넣어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이 불통증이다. 변비로. 이럴 때는 갈근 승기탕을 써라. 그러니까 대변을 보고 이 3가지 중에 골라서 쓰는데 갈근 해기탕보다는 조금 더 센 약은 열다한소탕이다. 그리고 변은 설사가 아니고 약간 조금 그거보다는 나을 때 쓰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자리로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간열 온병에 걸렸어요. 딱 그러니까 딱 변을 보고 아, 이거는 완전한 설사가 아니니까 열다한소탕 정도 한번 써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 4, 5일 동안에는 대변이 그냥 무르거나 좀 설사가 조금 있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열을 빼는 게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대변이 불통하게 되는 겁니다. 속에 열이 많아졌다는 거죠. 열을 좀 덜 뺐어요. 그러니까는 약을 바꿉니다. 오른쪽에. 약을 뭐로 바꾸겠습니까? 갈근 승기탕으로 대왕이 들어가 있는 놈으로 바꿔요. 그래서 3일간 먹입니다. 그랬더니 밥 먹는 게 확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3일을 먹이니까 이제 그 증상이 열증의 증상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병이 해소가 됐는데 이게 항상 이거는 그 뒤에 그 조치를 해줘야 되죠. 조리를 해줘야 됩니다. 뭐 가지고 조리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열다한소탕을 꾸준히 먹여줍니다. 열다한소탕을 꾸준히 먹여주는데 그러다가 열이 좀 더 증가해가지고 대변이 조삽해지는 것 같다 보이면은 대왕을 한 돈 더 섞거나 또는 변이 이제 다시 막 물러진다. 설사가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대왕을 빼고 하는 식으로 한 20일 조리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 완전하게 건강을 되찾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병이 생겼을 때는 구역질도 나고 구토도 하고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가지고 사람을 못 볼 정도로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에 가서는 아주 가벼운 증상으로 12일 만에 낫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태음인 10세 10살 먹은 애 치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열온병이었는데 죽식, 그 음식을 전혀 입에다 넣지를 못합니다. 약도 넣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열이 되게 많아요. 장열이 양양해가지고. 그럼 가끔 물을 찾아요. 속에 열이 이제 받치니까. 그래서 11일간까지 쭉 보니까는 11일쯤에 이사를 이제 동무가 보게 됐겠죠. 병이 걸린지. 그랬더니 이미 4일 동안 대변이 불통한 거예요. 속에 열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럼 뭔 약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갈근 승기탕을 써야겠죠.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이 해설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꼬마는 광겁해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헛소리를 합니다. 어떤 헛소리냐면은, 다양한 벌레가 많이 집안에 있고, 그 다음에 쥐가 집 품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당황해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있고, 놀라서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치솟으면서 풍도 생겨요. 풍이 생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발작을 한다는 거죠, 발작을.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이 생기면은 약간의 그 열에 상반된 증상도 다른 데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수, 손은 권랭한 상황도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열이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은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 있는데. 네. 여기서 이 광겁이라는 거는 병 때문에 광겁해진 거예요? 아니면은 열증이겠죠. 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양술, 무릎은 필수만 있고 구부리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걸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열증이 나와 있는 묘사. 급하게 뭘 썼겠습니까? 갈근 승기탕을 써야죠. 센 약을 쓰게 됩니다. 잘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약도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탄, 꺼리지 않고 억지로, 그러니까는 울고 자시고 없이 꺼리지 않고 억지로 강관, 이 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 그래야 애를 살리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음식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가 크게 해소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목숨을 이렇게 해서 건졌다. 그러니까는 갈근 승기탕 가지고 건진 거예요. 해열제 팍 써가지고 목숨을 건진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얘는 병이 생겼을 때 처음에 4, 5일간은 음식이나 기거가 비슷했어요. 이제까지 하던 대로 별로 달라진 게 없었고 일반 사람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끝에 가서는 굉장히 위증이 되더라. 약간 앞에 거하고는 정반대죠. 이런 상황도 있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7일 만에 병이 해소가 됐다라고 해서 온병 치료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